안녕하세요. 네,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 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만나시게 되죠. 아동도 하고 성인도 하고 우리 모성, 관리, 기본. 그래서 5과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동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본 수업하는 패턴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성인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 과목 문제 수부터도 70문항이 되는 데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뭘 외워야 될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벌써 한숨 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유인물 페이지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약본, 그 개념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4과목 과목에 비해서는 성인은 OX 문제는 없습니다. OX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OX를 풀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개념 위주로 여러분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참조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도 이제 모의고사 4회로 풀 거고요. 자, 1회에 2시간씩 총 4시간. 그래서 1회에 2시간씩, 그 4회 8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인 모의고사 1회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나면 부작용으로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자, 1번. 자, 에피네피린을 투여하는 거는 맞죠? 그쵸? 근데 어디서 틀린 걸까? 기관지 이완? 이완을 방지한다 그래서 틀린 거지. 에피네피린은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약이죠. 그래서 틀린 거. 이완을 방지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구강으로 먹게 하나요? 아니죠. 예, 금식하고 IV 스타트 하면서 수액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억제제가 아닌 교감신경 자극제죠. 에피네피린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억제제라고 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즉시 저감장요법을 시행한다. 아니죠. 보시면 저감장요법이 아닌 탈감장요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유인물에 보면 아나필락틱 쇼크에서 특히 자 조금 빨리 넘어갈 겁니다. 원인은 일형 동그라미에서 넘어갈게요. 즉시형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 결과고요. 자, 혈압저하, 쇼크는 대표적인 저혈압 증세를 동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악장, 그 다음에 빈맥, 그 다음에 소양증, 단마징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기도유지 산소공급, 항히스타민제, 에피네피린,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등이 투여가 된다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진 않아. 아나필락틱 쇼크는 쉽습니다. 자, 저감장요법이 아닌 탈감장요법을 해야 되는데 2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틀렸는데 뭐가 틀린 거지? IgG가 아니라 IgE를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약 후 소양감이 있는지 봐야 되죠. 자, 탈감장요법은 뭐예요? 항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넣는 거잖아요. 피부에 주사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향감이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향감 발적 등이 있으니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주사용 항원 용액봉은 냉장고에 넣는 건 맞아. 눕혀서가 아니라 세워서. 그다음에 주사 후 우리 탈감장요법 하면 몇 분 있다가 확인받고 집에 가세요. 그러지? 20분. 그래서 24에서 72시간이 아닌
아닌 20분 뒤에 관찰을 하고 보셔야 되겠고, 매번 일정한 양의 항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량씩 주입하다가 반응이 괜찮으면 점점 항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용량을 늘려가면서 몸에서의 면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탈감장요법에서 1형이다. IG 중개형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이다. 그 다음에 기존에 첫 번째 이게 나왔죠. 그래서 IgE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IgG가 결합하게 돼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방법이 지금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나왔던 걸 볼 수 있고요. 20분 동그라미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여되는 약물 에피네피린이라는 거 동그라미. 자, 45번 3번 45세 남자 환자가 자, 화재로 화상을 입었고 전층 화상이고 나인 법칙으로 화상 범위가 36%로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직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나인 법칙으로, 구의 법칙으로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있죠. 이것도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 못하는 친구들 책 찾아서 그 계산 숫자 있잖아요. 꼭 정리하시고, 안 그러면 기출문제집 저희가 만들었던, 여름에 드렸던 기출문제집에도 그거 있으니까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6%로 확인됐는데 의식은 다행히 명료해. IV 들어가고 있고 위관, 비관, 유치도뇨관 삽입했어. 통증 효소가 심해요.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체액 부족의 위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호진단 체액 부족이 키워드야. 적절한 간호중재. 3번이지. 그렇죠? 체액 부족이니까 체중 측정하고 수액 보충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 왜 답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체액 부족인데 1번은 뭐에 대한 거니까? 감염 위험에 대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니까 통증 관리에 대한 거고, 4번은 부목해서 기억 만든 거니까 신체 기동성 장애와 관련되는 진단인 거고, 그 다음에 화상 상처 배양 검사해서 항균 치료를 한다? 감염 위험성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 다 맞아요. 답은 다 맞는데 문제에서 체액 부족이라는 요거를 놓치면 답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고시 문제가 되게 길어요. 이제 환자 사례들을 자꾸 제시를 하면서 문제가 긴데 거기서 강조하는 문제 포커스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 1, 2, 3, 4, 5 다 맞아요. 화상 환자, 이런 환자, 응급 환자에서는. 근데 체액 부족이니까 답이 3번이야. 이해됐어요? 4번을 볼게요. 자, BP는 올라가 있지? 혈압, 맥박도 올라가 있고, 호흡수도 올라가 있고, 맥박호흡 약하고, 의식 혼미에, 갈증 호소해, 소변량 줄어들어, 청색증, 피부 차갑고 끈적끈적해. 이거 어떤 쇼크 상황이야? 저혈량성 쇼크이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저혈량성 쇼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보이니까 점차 의식이 혼미해진다, 갈증을 호소한다. 그 다음에 저혈량, 혈류가 자량의 출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혈류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고 말초 순환이 감소하게 되니까 청색증, 피부가 차갑고 그다음에 끈적끈적하다.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볼게요. 저혈량성 쇼크의 원인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대표적으로 저혈량성 쇼크의 증상들이 지금 증상들이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랩 데이터들이 요즘에는 문제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랩 데이터 기본 수치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책 줘야 된다는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자세가 나오죠. 다리 올리는 자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압박해야 되고, 만약에 복부 내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출혈이 있게 되면은 절대 그거 오픈한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덮어놓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PCA 우리 풀텀 혹시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페인 아니에요. 방금 페인 하신 분 계신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게지아. 그쵸? PCA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물어봅니다. 자, 중독 문제가 중독은 아니죠. 마약성 진통제에다가 희석한 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노말살라인 섞어서 희석한 거기 때문에 중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통증 환자가 아닌 수술 후 급성 통증 환자한테 많이 쓰게 되고요. 부작용은 설사 고혈압이 아닌,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세요. 오신구토 저혈압. 대표적으로 또 마약성 진통제다 보니까 호흡옥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 보세요. 나 토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환자가. 자, 이게 IV 루트가 있는 팔이에요.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서, 나 토할 것 같아요. 막 안 토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손은 여기를 막 긋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는 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히스타민제가 투여한다? 그러면 이 PCA의 그러니까 지금 말한 가려움증에 대한 약물 치료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저혈압, 호흡억제 꼭 기억해야 되고 가려움증도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중 농도가 유지가 돼서 지속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약물이 근육 주사가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지? 피하, 정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답은 4번.